오늘 수업 내용은 문서 벡터와 유사도 계산에 관한 것인데요. 음, 우선 예전 시간 수업에서 언급한 게 있었는데 이 document term matrix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문서가 1, 2, 3, 4, 4개의 문서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각 문서에서 이제 원래 문서들은 문장들로 되어 있겠지만 거기에서 명사들을 추출해서 명사 빈도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1번 문서는 병렬이 4번 출연했고 시스템은 3번 출연했고 이렇게 각 문서마다 2번 문서에서는 정보 검색 시스템 연구 성과가 이렇게 빈도가 2, 3, 3, 3, 1로 이런 4개의 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forward indexing, backward indexing에 의해서 색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각 문서마다 1, 2, 3, 4 각 문서마다 그 문서에 출연한 색인어 가중치들을 이렇게 forward indexing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었죠. 또 두 번째 다른 예를 본다면 텍스트 1번 텍스트, 2번 텍스트, 3번 텍스트 이 세 개의 텍스트가 있다고 하고 각 텍스트에서 출연한 단어들이 색인어들이 John likes to watch movies 이렇게 총 10개의 단어들이 출연했다고 하자. 그리고 1번 텍스트 1에서는 그 출연 빈도가 1, 2, 1, 1 이렇게 출연을 했고 두 번째 텍스트에서는 0, 1, 1, 1 물론 빈도가 0인 것은 출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다고 할 때 이 내용을 각 문서마다 이제 전체 문서에서 출연한 모든 단어들을 여기 n개를 나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 개 텍스트에서는 총 10개 단어만 출연했다고 가정을 한 것이고요.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각 텍스트마다, 각 문서마다 이제 모든 단어들을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그러니까 텀 아이디를 1번 텀, 2번 텀, 3번 텀, 10번 텀 이렇게 각 위치를 주고 그 위치에서 출연 빈도만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네, 여기 벡터 표시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벡터 표시를 빠뜨렸네요. 네, 그러면 이제 텍스트 1, 1번 문서의 벡터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가중치 빈도로 벡터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1번 문서의 벡터 D1, 2번 문서의 벡터 D2, 3번 문서의 벡터 D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출연한 텀 개수가 10개니까 10차원 벡터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각 문서하고 각 문서 다큐멘트하고 전체 텀 간의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 내용이 오늘 수업에서 유사도 계산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소개를 한 것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각 문서들에 대한 문서 벡터의 이해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여기 SVM이라고 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공개한 학자가 이제 그 예제 파일을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제 요 예제 파일 내용 example1.tar.gzip을 이제 압축을 해제하면 train.dat, test.dat, 또 words 이런 몇 개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train.dat 파일에는 1000개의 포지티브 문서, 긍부정을 위한 그런 학습 데이터여서 1000개의 포지티브 문서하고 1000개의 네거티브 문서에 대한 그 벡터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로는 이제 600개의 문서가 돼 있어서 총 여기 1000개, 1000개, 2000개 학습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2600개에 대한 문서 벡터의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SVM에 대해서는 다음 SVM
수업을 할 때 다시 그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example 1 데이터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 600개를 에디터 화면에 띄워봤네요. 네. 그리고 이제 words라는 파일을 보시면 여기 word가 1, 2, 3, 4 이렇게 term id가 1번 term id v, 2번 term id city, 8번 term id wet, 뭐 이런 term 목록들이 쭉 여기 words 파일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test.net에서 각 문서들에 대한 그 문서 벡터인데요. 이게 뭐 1번 라인은 코멘트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문서들은 2번 라인이 첫 번째 문서가 되겠네요. 네. 첫 번째 문서가 이 데이터는 긍정 부정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들은 긍정에 대한 그런 문서들이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부정에 대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 부정 태그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안 봐도 되고요. 실제 문서 벡터들은 이 플러스 1 뒤에 6 콜론 0.0342, 또 26 콜론 0.148이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문서 벡터를 표현한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한 라인에 한 문서에 대한 벡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쭉 보시면 라인 수가 매우 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파일에서는 문서 벡터를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칼럼이 이 타겟, 즉 긍정인 경우에 플러스 1, 부정 문서인 경우에 마이너스 1 표시로 되어 있고요. 뉴트럴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 타겟 부분은 뭐 무시하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문서 벡터 부분만 볼 거니까요. 네, 이 부분이 문서 벡터 부분인데요. 이 정수, 콜론, 실수,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금 전에 봤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수 콜론의 왼쪽에 있는 정수 값들은 피처인데요. 그래서 이제 F라는 표시를 했고요. 1번 피처. 네, V라고 표시하는 것은 value인데요. 가중치 value죠. 그래서 1번 피처의 가중치, 2번 피처의 가중치, 뭐 n번 피처의 가중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맷은 여기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DNF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뭐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네거티브 문서인 경우에는 그 타겟 표시가 마이너스 1로 돼 있고, 자, 이 1번 단어, 즉 1번 텀에 대한 가중치가 0.43이고 3번 텀에 대한 가중치가 0.12, 또 9284번 피처에 대한 가중치가 0.2.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서 벡터에 대한 예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서 벡터, 이것은 이제 플러스 1이니까 긍정 문서네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피처 예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문서는 1번 피처에 대한 가중치 0.1, 10번 피처에 대해서 0.45 이런 예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벡터의 디멘전이 즉 단어 수가 너무 많아서 출현하지 않은 단어들의 가중치는 전부 0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출현한 단어 개수보다 출현하지 않은 단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중치가 0인 것은 제외하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term id value 형태로 문서 벡터를 표현한 것이죠. 네, 그래서 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서 제공하는 즉 SVM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2600개에서 제공하는 이 문서들은 실제 문서에 대한 문서 벡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각 라인이
한 개의 신문 기사예요. 물론 영어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기사 한 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 벡터로 표현을 해서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제공한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이 전체 문서, 2600개 전체 문서에서 출연한 단어가 만약 10,000개라면 그러면 이 벡터의 차원수는 10,000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 텀들을 정수값 id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번 텀, 26번 텀, 27번 텀, 31번 텀 이렇게 피처 개수가 만약 전체가 10,000개라면 10,000개의 피처 값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10,000차원 벡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전체 출연한 문서 개수, 텀 개수가 100만 개라면 100만 차원 벡터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이제 문서 벡터를 표현한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를 소개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그 각 텀들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할 때 TF, IDF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TF는 어떤 텀 T가 어떤 문서 D에서 출현한 빈도수죠. frequency. T가 D에서 출현한 빈도수. IDF는 여기 inverse document frequency인데요. 그럼 먼저 document frequency는 뭐냐면 어떤 텀 T가 전체 문서 집합이 조금 전 예에서는 2600개였잖아요. 2600개 문서 중에서 텀 T가 몇 개 문서에 출연했느냐. 텀 T가 출연한 문서 개수를 document frequenc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document frequency 값을 우리가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inverse, 즉 분의 1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df분의 1을 idf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실제로 가중치 값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df분의 1, 즉 df가 만약 nt라고 표현을 한다면 nt분의 1이잖아요. 근데 nt분의 1이 아니라 nt분의 전체 문서의 개수를 다시 로그를 씌워주는 이런 형태로 계산한 것을 idf라고 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텀 t가 전체 문서 d, 방금 전에 2600개, 2600개에서 어떤 각 텀들에 대해서 임의의 텀 t에 대한 idf 값을 구할 때는 이 t가 2600개 중에서 몇 번 출연했느냐, 출연한 횟수가 nt라고 한다면 nt분의 n을 로그를 취한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텀 t가 문서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즉, 요 스몰 t, 요 텀 t가 문서 스몰 d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요 d는 이제 전체 문서 2600개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텀 t가 d에 출연한 빈도수가 이 tf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idf 값을 곱해서, 즉 tf 곱하기 idf 수식은 로그 값으로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tf 곱하기 idf 값으로 어떤 텀 t의 문서 d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예. 다음 벡터 유사도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코사인 유사도라고 했었는데요. 코사인 유사도 값은 코사인 임의의 두 벡터, 여기서 이제 x, y가 벡터일 때 두 벡터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similarity, 코사인 유사도는 의미로 simcos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x, y가 벡터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벡터일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의 두 개 벡터일 수도 있고 여기 앞에서 봤던 이런 의미의 두 개의 벡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는 이제 빈도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TF, IDF 가중치 값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값들이. 여기는 이제 빈도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정수 숫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TF, IDF 가중치로 낼 때는 0에서 1 사이 값, 꼭 0에서 1 사이 값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데, 소수점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임의의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계산 수식은 이렇게 두 벡터의 코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한다고 했었죠. 코사인 세타 값은 벡터 x의 크기 곱하기 벡터 y의 크기 분의 두 벡터의 내적 표현을 이렇게 하죠. 실제 계산을 할 때는 만약 이제 벡터 x의 그 문서 벡터가 순서대로 여기서 1, 2n은 그 차원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1차원에 해당하는 x의 가중치값 곱하기 1차원에 해당하는 y의 가중치값, 이렇게 각 차원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값들을 곱해서 더한 것이 이게 이제 이 벡터의 내적이 되겠고요. xy의 내적. 그리고 이제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게 이제 x 벡터의 크기 계산하는 방법이죠. 각 가중치들의 제곱들의 합을 루트 씌운 값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벡터 x의 크기 곱하기 벡터 y의 크기 분의 벡터의 내적으로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구합니다. 코사인 세타 값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0에서 1 사이 값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게 두 문서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즉 두 벡터가 동일한 벡터라면 이 계산식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값은 1, 즉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는 1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도가 가장 낮은 경우는 두 벡터의 그 겹치는 텀이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분자에서 계산할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되어서 유사도가 가장 낮은 경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의 범위는 0부터 1로 0부터 1 사이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의의 두 개 문서가 있다면 그 두 개 문서에 대한 문서 벡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거고요. 먼저 각 문서들에 대해서 문서 벡터를 만들고, 그러려면 이제 문서에서 키워드 추출하고 텀하고 키워드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어들에 대해서 정수값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텀 ID, 1번 텀, 2번 텀, 3번 텀, n번 텀, 이렇게 각 단어들을 관리할 때 텀 ID를 정수값으로 부여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f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각 단어들이 몇 개 문서에 출연했는지를 계산해야 되고요. 또 이제 물론 tf 값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tf, idf가 계산되면 각 문서들에 대해서 문서 벡터, dj 벡터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임의의 두 개 벡터가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두 개 벡터에 대해서 문서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는 파이썬 코드를 지난 수업 시간에 같은 건데 이게 한 번 더 적어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이 코스심 값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 sklearn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메서드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두 개의 값이 같아야겠죠. sklearn을 사용할 때는 pip install sklearn에 의해서 설치를 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scikit-learn이라고도 하고 sklearn이라고도 하는 주로 이제 기계학습 엔진들을 모아둔 그런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문서 벡터 만드는 그 메서드들에 대해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sklearn에서 제공하는 문서 벡터 만드는 그 메서드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count vectorizer라는 메소드고요. 다음은 TF-IDF transformer 메소드가 있고요. TF-IDF vectorizer 이 세 개의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count vectorizer 메소드가 하는 일은 빈도 계산을 하는 겁니다. TF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TF 계산을 하고 나면 그 TF를 하고 이제 IDF도 계산해야 되죠. IDF, TF-IDF를 계산하기 위한 TF-IDF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가중치 TF-IDF를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늘 TF-IDF 계산을 한꺼번에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한 다음에 TF-IDF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TF-IDF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 TF-IDF 벡터라이저입니다. 그래서 결국 TF-IDF 벡터라이저는 이 count vectorize를 콜한 후에 실행한 후에 TF-IDF 트랜스포머를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메소드로 만든 것이 TF-IDF 벡터라이저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메소드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요. 클래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세 개의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fit, transform, 그리고 fit underline transform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미를 보시면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fit transform은 fit을 실행한 후에 transform까지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실행하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fit transform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습에서는 이 세 개의 클래스, 오브젝트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TF-IDF를 계산하는 그런 실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count vectorizer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우선 그 내용은 여기 링크에 보시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 화면 스크린샷을 가져온 건데요. 네. 먼저 sklearn에서 import count vectorizer를 하고요. 이 count vectorizer를 이용해서 여기서 vectorizer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었네요. 이 vectorizer 오브젝트에 fit transform을 콜한 거고요. 그때 fit transform을 할 때 어떤 문서에 대해서 할 거냐? 여기서는 corpus라는 변수죠. corpus는 여기서 이제 문장이 this is the 네 개의 문장이 있는 그 배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 개 문장이 있는 그 배열 corpus라는 문서에 대해서 count vectorizer 이용해서 빈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fit transform까지, 그러니까 fit하고 transform을 둘 다 실행을 했죠. 그 결과를 x라는 변수로 받았고요. 그러면 이 vectorizer에 대해서 어떤 피처들이 발견이 됐는지, 즉 여기 네 개 문장 또는 네 개 문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장에서 추출된 모든 단어들을 get feature names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end document first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문자는 모두 소문자로 바꾸어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빈도 계산 결과를 보시려면 x로 이제 실행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그 x의 내용 중에서 x.toArray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문서 벡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실제로는 문서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네 개 문서에 대해서 각각 빈도, frequency로 벡터를 구성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서, this is the first document에 대한 벡터가 되겠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개의 벡터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랫부분에서는 방금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대한 메서드들을 나열했고요. 네, 이 부분도 이 매뉴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링크를 한 번 더 적어줬고요. 네. 이 내용대로 해보시면 되겠네요. import count vectorize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수 이름만 텍스트라고 했었죠. 방금 전은 코퍼스라고 돼 있었는데 텍스트라는 하나, 둘, 셋, 네 개 동일한 그 문서 네 개에 대해서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오브젝트를 CV라고 했고요. 조금 전에 벡터라이저라고 했는데 뭐 이 변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CV라는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fit transform을 이 텍스트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그러면 그 문서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단어들만 출력해 볼 수도 있고 그 벡터 다큐멘트 터 매트릭스죠. 그 벡터를 출력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 하나 더 실습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방금 전에는 이렇게 각 단어들에 대해서 벡터를 구성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에는 또 다른 추가 기능들이 있는데 확장된 기능들이 그 중에는 이제 애널라이저를 워드로 하고 워드 바이그램으로 추출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씩이 아니라 워드 바이그램들에 대해서 문서 벡터를 구성하는 방법이죠. 뭐 여기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오브젝트만 이렇게 워드 바이그램으로 해서 CV2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CV2에 대해서 fit transform에 의해서 문서 벡터를 구성 X2로 구성을 했고 거기서 추출된 피처 네임들 출력해 보고요. 또 이제 그 문서 벡터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TF-IDF 트랜스포머를 두 번째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에 대한 건데요. 이 TF-IDF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그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 즉 각 문서들에 대한 벡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X로 만들었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TF-IDF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그 오브젝트에 다시 fit transform을 X에 대해서 X가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실행 결과죠. 그것에 대해서 to array를 보시면 이제 TF-IDF 매트릭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빈도에 의한 매트릭스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중치 TF-IDF로 계산된 그런 이제 문서 벡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장이 아니라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문서, 세 번째 문서, 네 번째 문서 이렇게 간주를 해야지 다큐멘트 프리퀀스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this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모두 나타났네요. 그러면 df가 4가 되겠죠. 네 개 문서에서 모두 출연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TF-IDF를 벡터를 구성하는 그 예를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실습할 수 있도록 방금 전 비슷한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직접 파이썬 코드로 실행하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은 이제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이 좌측에 있는 이 실습에서는 텍스트 4개의 문서를 이렇게 직접 스트링으로 주었었잖아요. 첫 번째, this is the first document, second, third, 그다음에 네 번째 거 이렇게 4개 문서를 이렇게 줬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test.txt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서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쓰는 것처럼 이 4개의 문서를 test.txt에 한 라인에 하나씩 한다든지 해서 텍스트 파일로
들어있는 그것들을 읽어서 이 read lines로 읽어서 count vectorizer 하고 TF-IDF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계산하는, 여기서는 이제 이 좌측에서 count vectorizer를 왼쪽을 먼저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기서 중간에 생략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예제는 직접 우리가 이렇게 파이썬에서 문장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것을 읽어와서 실습하는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실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4개 문서에 대한 벡터를 만들었는데 그 벡터 임의의 2개 벡터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여기 sklearn에서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는 연습을 해봤었는데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메소드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y2, 여기서는 y로 했네요. 이 왼쪽에 있는 어차피 이쪽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TF-IDF 그 문서 벡터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y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y 결과, y의 그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로 되어 있을 텐데 이 결과를 v로 받아서 이 v는 이 내용이 되겠네요. 이 내용. 지금 여기는 정수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여기 밑에서 출력된 TF-IDF 어쨌든 형태는 같죠. 4개의 벡터가 있는데 0번 벡터 문서가 4개니까 0, 1, 2, 3 이렇게 4개 문서에 대한 벡터가 y에 계산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y에 대해서 이 결과 벡터를 v로 가져왔고 v0이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겠죠. v1은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서하고 두 번째 문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출력해본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카운트 벡터라이저 빈도 계산을 하고 TF-IDF 계산 이 두 단계를 거쳐서 TF-IDF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이걸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TF-IDF 벡터라이저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려면 TF-IDF 벡터라이저를 임포트 해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문서를 4개로 했네요. 네. 원래 그 sklearn에 있던 예제에서는 변수가 코퍼스로 되어 있었고요. 벡터라이저라는 변수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텍스트, CV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조금 바꾸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은요. 일단 그 TF-IDF 벡터라이저를 임포트를 하고 여기서는 코퍼스로 그냥 놔뒀네요. 네. 코퍼스 4개 문서고요.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TF-IDF 벡터라이저를 이 변수로 했고요. 결국 피 트랜스폼에 의해서 TF-IDF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피처 네임도 한번 출력해보고 x.shape은 그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의 그 차원수거든요. 그래서 몇 개 문서에 몇 개의 그 피처 벡터 차원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테스트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toArray 메소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는 거 이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벡터라이저 중에 우리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사용했었잖아요. 그 대신에 해싱 벡터라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어서 그 예를 소개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sklearn에서 제공하는
KF-IDF 문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